그러면 이제 격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앞 슬라이드 잠깐 돌아가서 공부했던 거 리프레시를 잠깐 하면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그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그 전류의 흐름의 근원은 이 소수 캐리어들이었죠. 즉 PN 접합에서 P형에 있던 홀이 N형으로 넘어와서 N형 반도체에 있는 홀이죠. 소수 캐리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P형에 있는 전자죠. 소수 캐리어입니다. 그 두 가지 소수 캐리어들이 주입이 되죠. 반대편에 있는 쿼자이 뉴트럴 영역들로 가죠. 즉 공핍층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QNR, 오른편에 있는 QNR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입된 뭐 하나만 그려보면 홀이 이렇게 주입이 돼서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요 과정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바로 디퓨전에 의해서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인가한 전압은 요 공핍층이 사실상 절연체이기 때문에 정션에 인가되는 전압 강화가 사실상 내가 인가한 전압이니 그러면 QNR 영역의 전압 차이는 거의 0일 거고, 이 말은 QNR 영역의 전기장은 거의 0이니까 드리프트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물론 있긴 있겠죠, 미세하게. 네, 거의 무시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들이 확산이 되어서 QNR 영역을 이동하게 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사 원형 ing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재결합하면서 누구랑요? 다수 캐리어. 예컨대 여기 있는 홀이 N형 반도체인데 이렇게 디퓨전 되어서 가면 모든 홀들이 재결합하지 않고 그냥 쭉 가지 않고요. 여기 많고 많은 전자들하고 만나서, 이 전자는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죠. 만나서 일부는 손실을 입으면서 결국은 N형 반도체의 마지막 단계, 여기에는 메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즉 MS N타입 접합이 있고, 물론 이거는 오믹 접합이 되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요, 어디 갔냐, 요 PN 다이오드에서 홀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 요 홀의 농도는 P라 쓰고 위치는 N형 반도체. 근데 이게 평형 상태일 때 이게 이렇게 주입이 안 되고 양단의 전압차가 없었던 거죠. 즉 더블 이퀄리브리움 상태일 때, 여기 있으니까요. 이퀄리브리움 상태일 때 N형 반도체 안에 홀의 농도죠. 그 둘의 차이죠. 지금 이렇게 H 플러스가 넘어가는 건 이제 여기에 전압을 인가한 거죠. 그럼 변화가 있을 거예요. 홀이 P형에서 N형으로 주입이 됐으니까 N형 반도체 내부에 있는 홀 농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걸 델타 PN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량은 홀이 인젝션 됐으니까 많아졌을 테니 변화값은 나중 빼기 처음을 하면 0보다 클 겁니다. 자, 이 델타 PN이 0보다 크고, 뭐 반대편 얘기도 이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동일한 얘기죠. 전자의 농도 B타입에 있는 거랑 전자의 농도 원래 평형일 때 있는 거랑 그 차이를 델타 NP라 썼고, 그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꼭지점에서 얘기했던 거는 요 두 수학 기호로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PN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PN 다이오드가 있는데 내가 전류를 흘린다라고 하면, 물론 뭐 이걸 이제 커런트 덴서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다이오드의 단면적을 A라고 하면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J 곱하기 A로. 어쨌건 뭐 커런트 덴서티나 커런트나 똑같다고 보면 우리는 X 방향의 운동에만, 전자나 홀의 운동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전류를 구성하는 성분은 전자에 의해서 유발된 전류와 홀에 의해서 유발된 전류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나누어서 식을 써보면 앞서 공부한 대로 드리프트 전류 성분하고요, 디퓨전 전류 성분의 합으로 표현하면 될 겁니다. 전자에 의한 거, 홀에 의한 거 마찬가지로 둘 다 드리프트 성분이고 얘는 디퓨전입니다. 앞에서 다 학습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N 자리에 또 P 자리에, 물론 뭐 여기 있는 건 이제 다 날라가겠죠. 필요 없겠죠. 전기장이 0이니까요. 우리가 분석할 대상은 요 공핍층, 요 바깥에 있는 요 QNR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럼 전자의 농도
오케이. 전체의 농도 n을 쓰고 싶은데 위치에 따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델타 n은 n-n 낫이잖아요. 물론 이제 소수 캐리어니까 다 P형 반도체 안에서의 얘기일 겁니다. 얘를 여기 잡아넣어야 될 텐데요. 근데 NP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델타 NP 더하기 NP 낫이잖아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NP 낫은 위치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유니폼하게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가 도핑이 돼 있으니 X 값에 상관없이 일정한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필요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NP 대신에 델타 NP 넣어도 되네 라는 얘기고, 그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첨차로 이 P를 안 썼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거 소수 캐리어 운동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넘어오면 되고요. 목소리가 화요일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속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전자가 만든 전류 밀도와 홀이 만든 전류 밀도의 합이잖아요, 위에 있는 식.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VA 값, 뭐 영어로 표현하면 for a given 주어진 VA에 대해서 I is unique 하잖아요. 그 값 하나는 단일하게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류 전압 곡선에서 다이오드 커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가, 뭐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안 흐르다가 뻥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떤 점 하나 주면 X값 포워드 바이어스 하나 걸면 전류값 딱 하나 나오잖아요. 전류값이 두 개 나오진 않잖아요. 그 두 개 나오면 노벨 물리학상이라고 내가 종종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두 개가 나오는 이런 멋진 디바이스를 만들면 그게 뭐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는 이 전류량은 상수죠. 다이오드 전반에 걸쳐서 토탈 전류값, 이 토탈이 토탈. JN, JP는 설령 X 위치에 따라서 P형 쪽, N형 쪽 공핍층 영역 각 위치별로 JN과 JP의 값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합쳐서 만든 토탈 전류, 그게 우리가 측정하는 전류값이겠죠. 그거는 내가 전압을 0.1V 포워드 바이어스 가하는 순간 딱 하나로 뭐 몇 밀리암페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J는 컨스턴트입니다. 여기 나오죠. 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랑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는 X에 대한 함수로 이미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 위치에 따라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놨는데요. 물리적인 접합면을 0이라고 하고요. 공핍층의 엣지를 이렇게 XP, XN이라고 씁시다. 이쪽은 JN 또는 JP를 다 의미하는 축이라고 합시다. Y축을 갑자기 두 개를 쓴 이유는요, 이 공핍층 안을 좀 따로 표시하고 싶어서 이쪽은 이제 QNR 영역이 되겠죠. 어찌되었건 하나 명확한 사실은요, VA를 내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0.1V라고 합시다. 0이 아닌 어떤 값을 내가 인가하는 순간 전류값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쭉 끄면 됩니다. 뭐 X 위치에 상관없이 J는 일정합니다. 뭐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J 토탈이고 얘는 JN과 JXP의 합일 겁니다. 일단은 공부한 대로 이쪽이 P형 반도체고 이쪽이 N형 반도체인데요. P형 반도체에 있던 홀이 N형 반도체로 넘어왔다고 합시다.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쇽 넘어와서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뭐 어쨌건 홀이 넘어왔으니까 JP겠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식이죠. JP 요게 될 겁니다. 그 값이 어떻게 될까? 뭐 이 상세한 걸 풀려면 델타 P를 X에 대한 함수로 써내면 미분하고 뭐 앞에 곱하면 식으로 쓸 수 있겠는데요. 그 작업은 뒤에서 할 거고요. 하기 전에 홀이 넘어와서 이 홀이 디퓨전 되어 가면서 뭔가 전류를 만들 텐데 X 방향에 따라 이 홀이 과연 일정한 전류의 흐름을 쭉 만약에 점선 따라 만들어낼까? 생각해 보면 택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여기 홀이 들어오면 여기 전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 N형 반도체인가 몇 개 죽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마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의 값은 처음에는 상당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빠지면서 0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요. 여기 있던 N형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처음에는 전자가 여기 막 물론 여기 홀이 득실득실한 P형인데요. 뭐 이게 있지만 이 전자가 죽지 않고 과연 끝까지 가서 일정한 커런트를 만들 수 있느냐? 택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앞에서도 이미 얘기한 대로 홀하고 모조로트 캐리어인 홀과 주입이 된 인젝티드 소스 캐리어 전자조의 경우는 만나서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전류를 많이 흘려지만 서서히 그 값은 줄어서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JN이 되겠죠. 근데 하나 명확한 사실은 JN과 JP의 합은 일정하니까요. 그러면 야 얘가 이 N형 QNR 영역에서요. JP가 이렇게 감소하면 JP는 뭔가 둘이 더해서 뭐 합이 나오는 값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럼 대충 이런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네, 둘이 더해서 일정해야 되니까 네, 뭐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 JP 이쪽도 찾고 싶은데요. 그럼 이 더해서 뭐 요게 나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만큼이니까 대충 뭐 요즘에 출발해서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끝나겠네요. 네, 이거 뭐 수렴하겠죠?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아니 그럼 공필충하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요. 공필충하는 일단은 우리가 다이오드 방정식을 풀 때 기본적으로 하는 어썸션이 No recombination generation in depletion 영역을 기본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납니다. recombination generation. 근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P형 반도체에 있던 홀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는 그 어떤 손실이라 하면 요 공핍층 안에 있는 전자하고 이 홀들이 서로 재결합해서 개수에 손실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뛰어들면 공핍층 안에서는 변화 없이 그대로 여기 XN 지점까지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이 만들어내는 커런트 역시 손해 없이 일정하게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흐른다라고 그림을 그리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 JP가 이렇게 가고 여기 일정하고 이쪽은 이렇게 위로 가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네. 이해될 거고요. JN도 마찬가지죠. 전자도 역시 여기 no recombination in depletion region이니까요. JN 이렇게 하고 일정하고 위로 또 쭉 가서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시뻘겋게 굵은 선으로 막 여러 번 덧칠해서 표현한 이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 안에서 전자가 만들어내는 커런트는 각 위치 X별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림을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그래서 JN은 이쪽 P형 반도체 여기 물론 메탈이 붙겠죠. 이게 P형 반도체 이 부분에서는 거의 역할이 없다가 전류 양에서는 JN이요. 다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엣지 쪽에서는 주로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다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P형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요 중요한 거 토탈은 내가 주어진 0이 아닌 전압 VA에 대해서 단 하나의 값으로 존재합니다. 그 값이 이거겠죠. 여기 Y축에 표시한 이 값에 해당할 거고요. 뭐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는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둘을 더해주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대충 그렇게 나오도록 그렸으니까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앞서 한 썰을 푼 거를 이제 좀 체계화해서 한 줄 한 줄 이제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assumption입니다. 다이오드를 PN 접합 다이오드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기서 책에 대부분의 교과서 수준에 해당하는 책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리얼 다이오드를 처음부터 모델링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이상화시킨 다이오드를 먼저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하고 이상적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떤 이벤트가 진짜로 있는데 없다고 칠까요? 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매우 진하게 도핑이 되지 않은 스텝 정션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P형, N형을 만들 때 요 가운데 지점으로 여기에 도핑 프로파일을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x =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na-nd 오른쪽은 nd-na로 해서 여기에 그냥 거의 스텝 펑션처럼 이렇게 도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 그레이디드 되어 있는 정션이었는데요. 도핑 프로파일이 요즘은 이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긴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진하게 도핑, 즉 P 플러스, N 플러스 이런 거는 이 아이디얼 다이오드 해석에서는 일단은 좀 배제하자라는 겁니다. 그다음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어썸션이라기보다 DC 해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따라 내가 인가하는 외부의 전압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그 말은 P형에 있던 홀을 N형으로 인젝션 시킬 때 그 유입량을 시간에 따라 변치 않게 일정하게 유지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태인 거죠. 이퀄리브리움 상태는 외부에서 어떤 힘도 가해지지 않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이고요. 스테디 스테이트는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는데 그 힘 때문에 뭔가 평형 상태 대비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된 결과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되어 있는 차는 더멀 이퀄리브리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h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썸션은 요거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로우 레벨 인젝션 조건이 도미넌트하다, 압도하고 있다. 어디에요? QNR 영역 안에서요.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면 공표층이 있고 이 홀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이 홀이 N형 반도체에 있는 원래 소수 캐리어인 홀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기호로 써보면 P 홀 농도 N형 반도체 안에 평형 상태일 때 이 값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매스 액션 롤을 쓰면 ND분의 NI 제곱이라고 금방 알 겁니다. 전자의 농도 곱하기 홀의 농도는 일정한 유산균의 10의 10승의 제곱. 근데 홀이 들어오잖아요. 원래 PN 난만큼 있는데 홀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들어온 홀이 요 전자의 농도를 결정하는 거는 N 낫이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평형일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인데 당연히 이 N형 반도체에 주입된 도너의 양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엄밀히는 여기다 억셉터의 양도 빼야 하나. 이건 당연히 훨씬 도너의 양보다 작게 들어갈 테니 ND라고만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전자의 농도가 이 주입이 되고 있는 이놈의 홀들 때문에 내 전자의 농도가 영향을 받을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외부에서 주입되고 있는 어떤 변화 액션에 의해서 다수 캐리어 농도는 안 변합니다. 다만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 어마무시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인젝션이 되고 있다라는 조건, 이거를 기본 가정으로 할 겁니다. 이 세 번째 꼭지에 있는 얘기를 굳이 썰을 풀자면 NN이나 NN 낫이나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다수 캐리어 N형 반도체 쪽에 평형일 때냐 평형 아닐 때냐 다수 캐리어의 농도 N은 안 변한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방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겁니다. 공핍층 안에서는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일단은 무시할 겁니다. 원래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전류 요소입니다. 리컴비네이션에 의해서도 전류가 일부 증가할 요인이 있고요. 제너레이션에 의해서도 사실은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한 PN 다이오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면서 굉장히 미미한 양이지만 역방향 바이어스의 값이 바뀌더라도 그 일정한 수준의 아주 작은 미세한 커런트만 흐른다라고 공부했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리버스 바이어스 세게 걸면요 전류 좀 더 흘러요. 도대체 왜 더 흐르지? 바로 그 정답은 여기 제너레이션 때문인데요.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써먹고자 하는 건요, 이 네 번째 꼭지의 가정을 수학적인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요.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랑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는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가 공핍층 안에서는 서로 인터랙션 하지 않죠. 그냥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없으니까 그냥 공핍층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대로 쭉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했던 요 파트잖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흐른다. JN이나 JP나 X 방향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해서 JN과 JP는 일정하다. 어디서요? 공핍층 안에서. 그런 거를 기본적인 아이디어란 다이오드의 어썸션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요 정도의 가정 하나, 둘, 셋, 넷인데 뭐 두 번째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첫 번째도 요즘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만 잘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레벨 인젝션이 프리베일하다.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무시할 거다. 공필층 안에서. 네, 그 얘기입니다. 공필층 안에서만 무시할 거예요. QNR 영역 안에서는 무시 안 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도. 이렇게 홀이 주입이 되고 나면 이쪽이 QNR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갈 때 여기 전자랑 계속 리컴비네이션 되면서 그 전류의 값이 감소했었잖아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홀의 전류값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이거 다 리컴비네이션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바탕으로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인간 전압 VA에 대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를지를 함수에 대한 식으로 쓸 거냐 이 얘기입니다. 샤키 다이오드에 대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한번 유도해 보라고 시험 문제에 냈었는데요. 다수의 학생들이 뭐 최종적인 다이오드 이퀘이션은 썼지만 그 상세한 중간 과정을 제대로 적지 못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배우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그 유도하는 과정은요, 사실 MS 다이오드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더 지루하고, 훨씬 더 오래 뭐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다이오드잖아요. PN 접합도 다이오드, MS로 만든 다이오드도 다이오드, 둘 다 다이오드니까 회로상에서 해석할 때는 주어진 전압이 얼마면 이 2단자 소자죠. 투 터미널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뭐 다이오드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PN이냐 MS냐 이 차이인데요. 결국은 터미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단자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투 터미널 디바이스이고 투 터미널 디바이스의 I와 V의 관계, 전류 전압 캐릭터리스틱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틱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결과적으로 둘 다 다이오드라서 방정식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I는 일정한 무슨 상수값, saturation current의 exponential에 내가 인간 전압을 더멀 볼티지로 나누고 빼기 1입니다. 뭐 더멀 볼티지는 당연히 KT over Q 26mV 300켈빈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진짜 나오는지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풀 건데요. 뒤로 한번 쭉 가서 뭐 그냥 이런 그냥 구경만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여기 보면 네. 우리가 원하는 전류는 뭐 일정한 세츄레이션 상태에 흐르는 일정한 전류값에다가 내가 인가한 전압 VA고 있고 Q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더멀 볼티지죠. 빼기 1 괄호 닫고 다이오드 이퀘이션 모양 나오네요. 다만 요 일정한 I 낫이라는 걸 쳐다봤더니 MS 다이오드 때 배웠던 거랑 뭔가 많이 다른데요. 디퓨전 상수도 있고 뭐 도너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중 농도도 있고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DP 타우 P 해서 그 디퓨전 랭스 뭐 그것도 나오고요. 다이오드의 단면적, 단위 전하량, 그럼 얘는 인트린직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10의 10승 100억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나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걸 다 공부하고 나면요. 뒤로 쭉 가면 잠깐 딴 데로 가서 좀 더 뒤로 쭉 가서 그냥 보고만 잠깐 올 겁니다.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이상적인 전류 전압 곡선에서부터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변화가 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 결과물이 아마 뒤로 쭉 다 공부를 하고 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0,0이고 여기도 0,0인데요. 원점을 서로 갖다 붙여서 한 번에 그려보면 원래라면 이렇게 되는 게 아이디얼한 건데요. 실제 다이오드 찍어보면요. 이렇게 일정한 택방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늘 거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지수함수적으로 더 흘러요. 이쪽은 사실 표현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좀 더 처음에 많이 흘러요. 그러다가 잘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항처럼 이렇게 가요. 연두색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이렇게 달라요. 빨간색이 실제 다이오드를 측정한 결과고요. 초록색이 지금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생기는지, 이건 또 왜 이런지, 얘는 또 왜 이런지, 얘는 또 뭔지 다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걸 이제 하나씩 풀 겁니다. 요 물음표들을 하나씩 다 해결을 할 거고 물음표로 가기 전에 이 아이디얼한 다이오드의 IV 캐릭터리스틱을 먼저
유도를 좀 하고 진짜 그 샤키 다이오드랑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은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푸는 데 집중할 거라서요. 그거까지만 해도 진도를 충분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분 지나서 34분이네. 잠깐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좀 쉬었다가 한 40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고 옵시다. 자, 그러면 앞서 그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을 위해서 몇 가지 그 어썸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어썸션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봅시다. 그냥 뜬금없이 처음부터 상세한 얘기로 들어가면 큰 그림을 놓칠 것 같아서요. 어프로치, 어떻게 접근해 갈지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생각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스텝이 가장 길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은 먼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스텝에서 알고자 하는 바는 델타 MP, 델타 PN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P형 반도체, 주입이 된 N에서 넘어온 전자죠. 얼마나 바뀌었냐. 그게 위치에 따라 그리고 내가 인가한 전압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뭔가 수학적인 식으로 쓰고 싶은 거죠. X와 VA가 들어간 식으로요. 그 다음 델타 PN이면 N형 반도체 쪽에 그죠? 주입이 된 P에서 넘어온 홀들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X와 V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겁니다. 그걸 뭔가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인데요. 앞에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했던 소스 캐리어가 어떻게 확산되면서 QNR 영역을 이동해 가는지를 설명하는 세컨 오더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겁니다. 2차 편미방입니다. 걔를 풀면 델타 MP랑 델타 PN을 얻을 수 있습니다. P형 N형 반도체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그 전자나 홀이 반대편으로 인젝션 된 다음에 어떻게 디퓨전 되어서 이동해 가는지를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이 제일 어렵고요. 풀었다 치고 델타 MP를 알면 전류가 얼만데요는 디퓨전에 의한 것밖에 없으니까 디퓨전 커런트식 쓰고요. 1번에서 푼 거 들고 들어와서 미분 한번 하고 앞에다가 뭐 곱하면 전류 바로 나옵니다. 동일한 작업을 홀에 대해서도 디퓨전 커런트 식으로 쓰고 미분하고 곱해서 전류값 얻어냅니다. 2번 단계는 되게 쉬워요. 미분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3번은 이제 토탈 커런트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어떤 주어진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에 대해서 얼마의 전류가 흐르느냐. 앞서 설명한 대로 전자의 전류와 홀에 의한 전류 둘을 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트릭을 만들 겁니다. 당연히 같은 지점에서 그렇죠. 같은 지점에서 전류값을 JN과 JP를 알아내서 더해야만 토탈이 나오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점은 X가 마이너스 XP인 지점이나 즉 PN 다이오드에서 공핍층이 여기 엣지 마이너스 XP 플러스 XN 요 마이너스 XP인 지점이나 XN인 지점이나 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의 값은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JP의 값은 이 공핍층 안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 말이 바로 앞서 어썸션에서 다루었던 JP는 X 방향에 따라서 변치 않습니다. 다만 이 얘기가 맞는 건 공핍층 아닙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공핍층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변하지 않을 값이니 JP 어떤 주어진 VA에 대해서 X가 XN인 값이나 JP 어떤 주어진 VA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XP인 값이나 그 둘이 같다라는 건 그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P 자리 대신 XN으로 바꾸어서 요거랑 요걸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답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이 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식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P 대입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변에 첫 번째 항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여기 요 식에다가요. X 자리에 XN을 대입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해요. 그리고 둘을 더해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다이오드의 커런트 덴서티를 알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VA 값에 대해서요. 그게 다이오드 이퀘이션, 바로 여기 위에 썼던 I는 어떤 임의의 값, saturation current라고 나중에 표현할 건데요. 그 값에다가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가한자나 VA를 더몰 볼티지로 나누고 빼기 1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내가 이제 다이오드 양단에 인가하는 전압 VA가요. VT의 정수배로 몇 배 정도 되게 곱하느냐, 얼마나 그렇게 내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을 늘리느냐, 뭐 당연히 기본 유닛은 300켈빈 기준으로 26mV가 되겠죠. 0.026V 기준으로 그 녀석의 정수배만큼 늘리면은 커런트 값은 지수 함수의 엑스포넨셜의 1승, 2승, 3승, 4승, 5승 형태로 증가할 겁니다. 자, 뭐 일단 다이오드 방정식의 스텝 1, 2, 3를 설명을 했고요. 지금 뒷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스텝 1을 시작할 겁니다. 이 스텝 1은 좀 깁니다.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예제도 5장, 6장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스텝 2예요. 그리고 나서 끝, 여기가 스텝 3예요. 그러면 답 찾았어요. 별로 길지 않죠. 스텝 2하고 스텝 3는 아까 말한 대로요. 그냥 뭘 대입하고 미분하고 곱하면 끝이고요. 스텝 3는 스텝 2에서 구한 값에다가 특정한 x값 대입해가지고 그냥 숫자만 찾아서 더하면 끝나요. 스텝 2와 스텝 3를 끝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 최종 종착지인 다이오드 이퀘이션과 그 좌측편에 실제 실측한 데이터와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어떻게 잘 맞고 또 잘 맞지 않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슬라이드가 끝나고 이제는 이상적이지 않은 다이오드 해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스텝 1으로 이제 갑시다. 큰 그림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내가 학부 시절에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 큰 그림을 설명을 해줬으면 좀 더 편하게 이 다이오드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큰 그림 없이 자 이제 이것도 있지 해서 결국은 그래서 결론은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나왔네요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가면서 매듭을 지어서 공부해야 되는지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스텝 1, 2, 3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럼 스텝 1에서 첫 번째 이제 시작할 겁니다. 스텝 1의 최종 종착지는 앞서 여기 프로치에 나와 있는 대로 델타 MP와 델타 PN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즉,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반대편으로 유입된 전자나 홀들이 얼마나 양의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평형일 때, 즉 아직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전자나 홀의 농도를 찾아봅시다. PN 접합이니까 P형 쪽 한번, N형 쪽 한번 할 건데요. 주로 제가 설명을 PN이 있으면 공표층이 있고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쩌지 간다는 얘기부터 항상 했었으니까 N형 쪽을 찾아봅시다. 요 지점 XN인 지점이죠. 자, XN인 지점에서 평형 상태에서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예요. N형 반도체는 이 X 방향에 따라 도너의 양은 유니폼하게 도핑을 해뒀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평형일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을 얼마 넣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물론 ND 빼기 NA가 엄밀히 쓰는 값이나 이걸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ND라고만 쓸게요. 혹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도너를 10에 18승, 억셉터는 10에 15승 넣습니다 하면 얘만 들고 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18승만. 그 다음에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이번에는 홀 농도니까 평형에서 N형 반도체 뭐 소수 캐리어인 홀 농도면 그 매스 섹션로 쓰면 되죠. 평형 상태일 때 전자 홀의 농도의 값은 NI의 제곱이다. 물론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MP는 NI 제곱이라고 소개를 했었지만 이때는 따로 평형이라고 항상 표현을 했는데 이 평형이라는 한국말을 쓰기 싫어서 이 수학 기호로 여기다가 표시를 더 엄밀하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P 낫인데 N형 반도체죠. 그러면 당연히 N 낫인데 N형 반도체고 NI 제곱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이 몇 섹션로잖아요. 요게 뭐예요? N 낫이 위에 있네요. NN 낫 ND잖아요. ND.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ND를 넣으면 PN 낫은 ND분의 NI 제곱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뭐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또 하면 뭐
해볼게요. 한 번 더. 무이양하는 거 해봅시다. 전자가 이쪽으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넘어오겠죠. 자, 그럼 P 사이드 쪽에서 일단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홀의 농도예요. 평형인데 P형 반도체 P 다수 캐리어 농도 NA죠. NA 빼기 ND를 원래는 해야겠죠. 여기도 예를 들어 NA는 10에 뭐 19승, ND는 10에 17승이라 합시다. 그럼 이 17승 갖고 오지 말고 여기 NA만 들고 와서 여기 쓰면 돼요. 물론 ND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당연히 P형 반도체니까 억셉터를 더 넣겠죠. 10배 이상. 여기서 이걸 강조한 이유는요. 이 P형 N형에 억셉터 도너, N형에 억셉터 도너 다 줬잖아요. 근데 여기 ND는 얘일까요? 요 밑에 있는 이 17승일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잠깐만, ND가 뭐였지? 도너의 양이잖아. 근데 P형 쪽 거 써야 돼? N형 쪽 거 써야 돼? 우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언을 주려고 합니다. 무조건 NN 낫이니까 이거 다수 캐리어잖아요. 그럼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니까 N형의 다수 캐리어 농도를 결정하는 건 N형이니까 도너, ND, N형 쪽에 도너 들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의미를 알고 NN 낫은 ND라고 외워야 되지. 의미도 없이 NN 낫은 ND래. 근데 문제를 찾아봤더니 P형에도 도너가 있고 N형에도 도너가 있는데 어느 거 쓰지? 둘 다 ND인데? 모르겠다. 망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해 나가고 있고 그때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이면 이거 ND 당연히 N형 반도체 ND죠 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 원래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P사이드에서 PP 낫 했고요. 그럼 똑같이 소수 캐리어인 MP 낫이죠. 평행에서 P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몇 섹션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좌우를 한번 이번에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P 대신 N, P 대신 N, 평형은 그대로, 엣지 반대 방향, NA 대신 ND. 보이세요? 전자의 농도, 홀 농도, P형 대신 N형, 평형은 그대로, 마이너스 XP 대신 XN, NI는 상수니까 그대로, NA 대신 ND. 다 뒤집어져 있죠? 네. 상황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양쪽을 다 설명을 했지만 한쪽만 알면요. 그 다음 편은 그냥 뒤집으면 돼요. N 대신 P, NA 대신 ND 뭐 이렇게 다 바꾸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다 평형일 때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로레벨 인젝션 조건이 이제 지금부터 QNR 영역 안에 즉 VA가 0이 아닐 때요. 도미넌트 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 일이 납니까? 즉 PP를 물어보는 거죠. 로레벨 인젝션이니까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PP나 PP 평형일 때나 이건 평형이 아닐 때예요. 그래서 PP만 쓴 거예요.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로레벨 인젝션이니까요. P형 반도체 안에 평형이든 평형이 아니든 다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컨대 전압을 0이 아닌 값으로 순방향으로 걸더라도 이 값은 NA로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레벨 인젝션이니까 PP는 NA다라고 써도 됩니다.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죠. P 대신 P, N 대신 N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 NN이나 NN-이나 ND나 같다. 로레벨 인젝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들고요. 아니 평형 상태일 때 예를 들어 P 사이드 쪽을 생각하면 이 둘의 곱은 NI 제곱이라고 하는 매스 섹션 롤을 이용해서 쓸 수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평형이 아닐 때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평형이 깨졌을 때 P형 반도체 안에 전자나 홀의 농도의 곱을 서로 곱해버리면 그 값은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일단 답을 좀 하려고 한 장에 마련한 건데요. 이 아래쪽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뭐 저기 어떤 반도체인지 표시는 안 했는데요. 뭐 P형 반도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대신에 PN, NN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어느 반도체 영역 안을 얘기할지 안 써둔 건데요. 안 썼다는 거는 P형이건 N형이건 다 이 식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까 이 위에 제가 물음표 뭘 써야 될까 한데요. 그 물음표가 얘입니다. 얘. 거기 딱 봐도 반가운 ni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뭔가 하나 더 붙었죠. q를 뒤로 내리면 네, 이게 이제 더블 볼티지죠. 결국은 내가 인간 전압을 더블 볼티지 대비 몇 배나 높여서 그게 엑스포넨셜의 위에 지수에 떡하니 박히는 형태입니다. 결국 이 물음표에 들어갈 거는 ni 제곱에 내가 인간 전압이 더블 볼티지 대비 몇 배 되느냐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인데요.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또 이렇게 외우세요 하면 납득이 안 될까 봐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일단 이런 식 자체를요. Law of the Junction이라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뒀고요. 일단 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내가 인가한 전압 VA가 PN 다이오드 양단에 일단 인가돼 있어요. 그게 당연히 정션, 공핍층 거기에 대부분 전압 강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가정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레벨 인젝션이 도미넌트하다. QNR 영역 안에서요. 앞에서 했던 다 얘기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대요. 두 개의 쿼젤 퍼미 에너지 레벨을 공핍층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밑에 다시 그렸습니다. PN 다이오드 벤 다이어그램이고 여기 보면 이쪽이 EFP 사이드고 이쪽이 EFN 사이드잖아요. 뭐 이렇게 딱 둘의 비틀어진 정도를 보면 이게 바로 Q 곱하기 VA 내가 인간 전압만큼의 차이일 거고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인데 P 사이드 쪽이 더 플러스 쪽에 인가되어 있는 즉 얘가 높은 전압에 인가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죠. 앞에서 포워드 바이어스 때 원래는 얘만 넘어갔던 게 그 밑에도 넘어가서 전류가 와장창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홀도 마찬가지죠. 원래 얘만 넘어갔는데 그 밑에 놈도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데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리니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압을 0.1, 0.2, 0.3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렸을 때 흐르는 전류는 엑스포넨셜의 1승 암페어, 그 다음은 엑스포넨셜의 2승 암페어, 그 다음은 엑스포넨셜의 3승 암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다 했었고요.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로우 오브 더 정션이니까요. 자, 그러면 요게 공핍층 안에서 원래 공핍층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전기장이 있고 전자나 홀들이 막 콩콩콩콩 거리면서 뽀글뽀글 올라가면서 이동하는 평형이 깨져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뭐 평형을 깼잖아요. VA만큼 인가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평형일 때만 우리가 명확히 엄밀히 정의 내리는 개념인데 앞에서 한번 이 개념을 짚었죠. 쿼자이 폴미 레벨이라고 평형이 아니더라도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이용해서 썼던 되게 훌륭한 식 바로 9구단 6단 써가지고 뭐 도핑이 10에 18승이다. 그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미드갭으로부터 8648, 0.48 일렉트론 볼트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던졌잖아요. 평형이 아닌데도. 그거를 그대로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이따 칩시다 하는 게 쿼자이 펠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공핍층 안에도요. 원래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확장해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합시다. 하면 이게 저기 N형 쪽이고 이쪽이 P형 쪽 쿼자이 펄미 레벨이고 그 사이에 갭이 생기죠. 그래서 쿼자이 펄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내가 인간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요걸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평형 아니지만 평형일 때 성립하는 고구단 6단식을 여기 들고 왔습니다. 홀의 농도를 구하려면 ni에다가 엑스포넨셜의 가운데 미드갭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내려앉아 있느냐잖아요. 이식 9구단 6단식이라고 내가 별칭을 붙여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이 P형 이렇게 쓰면 되고 N형 전자의 농도도 이거 마찬가지 여기 이쪽에 있는 P와 N의 농도 값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의 농도는 유산균 100억에다가 가운데 미드갭에서부터 얼마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P와 N의 곱이거든요. 이거는 평형일 때 값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니까 이렇게 쿼자이 뿔미 에너지 레벨이 들어갔죠. 평형이었으면 제가 그냥 온전히 EF라고 썼겠죠. 근데 이렇게 안 썼으니까. 자, 그럼 P와 N을 곱해 봅시다. P와 N을 곱하면
네, 위에 있는 1번과 2번씩 곱하세요. 그럼 ni 곱하면 ni 제곱, 위에 엑스포넨셜은 위에 요 파워 있는 거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ei하고 마이너스 ei 날라가요. 둘이 날라가면 네, fn하고 fp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fn 빼기 fp가 뭐라고요? qva잖아요. 쇼 대입하면 네, 어떻게 되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식 ni 제곱의 엑스포넨셜에 qva 나누기 kt 이렇게 하고 답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위에 있는 이거잖아요. 네. 평형이 아닐 때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네, 몇 섹션로에 썼던 ni 제곱에다가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간 전압 나누기 더블 볼티지를 하라라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딴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이오드 이퀘이션 풀 때 계속 쓸 거는 평형이 아닐 때 홀과 전자의 농도의 곱은 ni 제곱의 엑스포넨셜에 qva 나누기 kt다. 요것만 기억을 딱 하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옵니다. 스텝 1입니다. 마이너스 xp와 xn인 공필층의 엣지 지점에서 얼마나 전자나 홀들의 농도가 변화됐느냐, xs 값이 얼마냐. 요건 앞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은 n-n 요거를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이라고 했었고, 델타 p는 p 빼기 p 낫이라고 해서 얘는 excess 홀 concentration이라고 앞에서 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전자와 홀을 다 다룰 거라서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일단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P형하고 N형이 서로 대립되는 구도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감상을 먼저 합시다. P는 N, P도 N, NA 대신 ND, 위치도 반대 방향. 똑같죠? N 대신 P, P 대신 N, 위치 반대 방향. NA 대신 ND, NI 제곱은 그대로 가고, 내가 인가한 전압도 그대로 가고. 뭐 그렇죠. 아래쪽에 드디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P형 반도체의 소스케일러인 전자가 얼마나 엑세스 변했느냐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 나중에는 다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요. 비교만 합시다. NI 그대로, NA는 ND. 요거는 그대로. 그죠? 자, 일단 비교만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한쪽만 설명할 거거든요. 이제 한쪽만 합시다. 뭐 두 번 하면 똑같은 얘기라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P와 N이 있는데 이제는 부청을 걸고 전압을 걸어서 디플리션이 있고 이게 0보다 큰 상황입니다. 즉 평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N형 쪽이니까요. 홀이 이렇게 주입된 요 상황이죠. N형 쪽. 요 N사이드를 지금 쳐다볼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N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는 이거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되더라도 뭐예요 저기 다수 캐리어 농도는 안 변해야 되죠. 로레벨 인젝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일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 NN-낫이나 평형 아닐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 NN이나 같아야 되겠죠. 뭘로 같아야 돼요? 네, 내가 원래 만들어뒀던 도너이야. 그래서 NN은 ND입니다. 요건 앞에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보면 네, 여기 나오죠. NN-낫. 네, 요게 NN이랑 같다는 거죠. 요거는 모조리티 캐리어 농도는 변치 않는다. 여기 썼네요. 네. 로레벨 인젝션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옵니다. 평형이 아닐 때 N형 반도체 홀의 농도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몇 섹션로 방금 배웠잖아요. PN이랑 NN은 곱하면 NI 제곱의 엑스포넨셜에 네, 내가 인간 전압 나누기 더블 볼티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NN이 뭐라고 했죠? ND라고 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조금 ND를 D로 check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N은 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음 줄로 내려갈 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요 NI 제곱 나누기 ND입니다. 요거 어디서 아까 많이 봤는데 이제요. 앞에 슬라이드로 잠깐 갑시다. 여기 나오죠. ND분의 NI 제곱. 이 방금 봤잖아요. 이게 뭐죠? 네,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의 농도입니다.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기 전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N형 쪽에 고요한 평형 상태일 때 소수 캐리어의 농도를 ND분의 NI 제곱이라고 했었습니다. 쟤를 딱 머리에 넣으세요. ND분의 NI 제곱을 PN not으로 바꿨을 겁니다. 갑시다.
pn not으로 바꿨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델타 pn이죠. N형 반도체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이 얼마나 변화를 경험했느냐. 델타 P, 즉 P 빼기 P not 이 개념이잖아요. 네, 썼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PN 빼기 PN not 하면 되잖아요. PN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PN이 뭐라고요? 얘라고 있죠. 얘 1번. 그 다음 PN not은요. PN not은 방금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하는 거. NI 제곱 나누기 ND가 이게 PN not이라 했잖아요. 요거 2번. 그래서 1번에서 2번 빼면 돼요. 빼보세요. 1번에서 2번 빼면 네, 요 ND분의 NI 제곱 요거였고 PN not은 공통이에요. 뒤에 있는 것만 여기서 빼기 1. 공통으로 묶어내니까요. 한 개씩 빼기 1이 붙습니다. 드디어 델타 PN을 구했습니다. 공표증 엣지에서 구하긴 했지만 특정 지점에서 뭐 어쨌건 구해냈습니다. 델타 PN을요.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싫어서 P사이드는 안 할 겁니다. 직접 한번 누군가 동생이나 형에게 가르쳐준다, 친구에게 가르쳐준다 생각하고 집에 앉아서 또는 도서관 밖에 나가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세요. 자기가 이해한 바를 소리를 내어서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내가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예제 문제 잠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일단 캐리어 인젝션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레벨 인젝션이죠. 자, 그래서 PN 접합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이게 저기 net doping concentration입니다. P형 반도체 쪽의 억셉터의 양. 이 ND는요 N형 반도체 쪽의 도너의 양입니다. 인간 전압 VA는 0.6V입니다. 질문입니다. 소수 캐리어 농도 공표층의 엣지에서요 XN이나 -XP인 지점에서 소수 캐리어 농도를 물었습니다. 그걸 배운 우리 표기법으로 쓰자면 P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인 N 전자 농도가 P형 쪽이니까 공표층이 -XP로 표시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물었는데요. 이거 좀 전에 했잖아요. MP 나왔에 요 정도 된다고. 앞에 있는 식에 있어요. 대입한 거예요. N형 쪽은 이 정도 나오고요. 직접 숫자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PN 접합에서 P형 쪽 18승, N형 쪽 16승인데 소수 캐리어가 반대편에 넘어가면 어느 정도로 있는데 숫자만 봐도요. 다수 캐리어 농도에는 택도 안 되죠. 네. 다수 캐리어 농도는 안 변해요. 소수 캐리어만 무지막지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그래 얼마나 그러면 소수 캐리어 농도가 뒤집어졌냐 과도하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델타 MP를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퀘스천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 VA가 0.6이니까 평형이 깨졌을 때 얼마냐를 물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액세스하게 바뀌었느냐는 거니까 MP에서 MP낫을 뺀 그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MP나 위에서 구했잖아요. 12승. 평형일 때는 18승이니까 그러면 MP는 NI 저거 그거 써가지고 100 그대로겠죠. 느낌이 오죠. 이 MP가 평형 값에 비해서 너무너무 커서요. 소수 캐리어 농도는 무지막지하게 바뀌었네요. 네, 그 얘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 P사이드 쪽, 이 N사이드 쪽에 홀 농도도 똑같습니다. PN에서 PN 빼보라는 거고 위에서 구한 값. 이거는 억셉터가 16승이니까 도너는 4승이겠죠. 20승 나와야 되니까. 그래 봤지 무시해야 돼요. 14승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 평형인 값들은 쓰잘데기 없는 너무 작은 숫자에 불과하다. 로레벨 인젝션이구나 보여주는 예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P형 N형 반도체에서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슉 넘어와서 여기에 얼마나 있느냐는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확산되어서 가잖아요. 요걸 설명하는 식 결국은 여기에 주입된 이게 P 홀 농도가 얼마나 변했냐 N형 쪽에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요 방향이 X잖아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럼 요게 어떻게 확산되어 갔냐 이제 중간중간 갈 때마다 전자하고 재결합해가지고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 N사이드 덩어리를 옛날에 우리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덩어리 해놓고 아주 작은 면적 하나를 해서 여기 들어가고 나가고
기억나죠? 여기 JN 여기 X고 여기는 JN인데 X 더하기 DX까지 갑시다. 뭐 하면서 요 미소한 구간 안에 뭐 플럭스가 어떻고 저쩌고 해서 컨티뉴어티 이케이션을 풀고 그걸 최종적으로 이게 만약에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생긴 전류였으면 이게 바로 나중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뭐 디퓨전 이케이션이 됩니다. 하고 마지막에 유도했던 그게 이거였죠. 이거. 요 식이었죠. 이렇게. 네. 뭔가 소수 캐리어의 농도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비례상수가 디퓨전 랭스라는 개념하고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었던 거죠. 뭐 한 번 더 설명하면 너무 지루하니까요. 앞에 강의했던 거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PN 접합에서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이 홀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느냐를 잘 표시하는 미분 방정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소스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을 이용해서요. 이걸 풀면 되는데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게 델타 PN이잖아요. 근데 이걸 두 번 미분했으니까 뭔가 뭐 경계 조건을 줘야 뭐 답을 정확하게 찾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여기서 경계 조건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인데요. 뭐 바운더리라는 게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액세스 캐리어 농도 X하고 여기에 액세스 캐리어 농도 X가 있는데요. 요 거리가요. 홀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어요. 멀다라는 게 홀의 디퓨전 랭스의 뭐 한 수십 배 정도 되게 보통 얘가 뭐 한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이 랭스를 뭐 한 10 마이크로미터 설계해 주면은 충분히 길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를 사실상 무한대로 그냥 보내버린다면 그럼 이건 무슨 값일까인데요. 아니 홀이 들어와서 무한대의 거리를 간다고요? 계속 전자가 개입해서 다 홀 없앨 건데 그럼 결국에는 델타의 값, 즉 PN과 PN 낫의 값은 그 차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물음표는 그냥 0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x가 xn인 지점. 그 지점에서 델타 PN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이거 앞에서 풀었잖아요. 공핍층의 엣지에서 N형 반도체 홀의 농도의 변화 어떻게 되는지 방금 풀었잖아요. 방금 예제 문제 앞에서 델타 PN xn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얘 상수고 얘도 상수고 내가 인가한 전압이니까 상수고 다 상수잖아요. 그러니 그럼 됐네. 요거 들고 와서 요 공핍층 엣지에서 소수 캐리어의 액세스 캐리어 농도는 앞에 있는 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 또 뭡니까? 이거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PN 낫이 이거예요. 요거를 그냥 PN 낫으로 다시 바꿔 쓴 겁니다. 네. PN 낫 이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PN 낫.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됐습니다. 다 했네요. 요 조건 써서 이거 풀면 되겠네요. 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저자가 제안을 하고 실제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뭐가 바뀌냐면 원래는 여기가 x 이퀄 0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x예요. 근데 축을요 평행 이동할 겁니다. 공핍층의 엣지 즉 x 이퀄 xn을요 x 프라임 축이 원점이 되는 걸로 요 프라임이 0이 되는 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할 겁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x축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에 있는 이 식에 원래 여기 x에 대한 함수로 써야 되겠죠. 델타 pn 값이 x에 따라 바뀌겠죠. 근데 이거를 x 프라임에 대한 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x 대신에 x 프라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저기 2차 편미방을 풀면 미분 두 번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뭐 베이시스 두 개를 가지고 앞에 부정적분 상수 넣어가지고 하고 자기 자신 앞에 붙는 요거 상수가 원래는 저기 뭐 C 제곱분의 1인데 그러면 C를 여기 써라. 뭐 공학수학 책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난 그런 거 배운 적 없는 거하고 기억도 안 납니다. 방학 때 다 까먹었습니다 하면 얘 가지고 여기 다시 대입해봐요. 그럼 맞아요.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를 일단 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모르는 변수 A1, A2를 죽이면 되죠. 그래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뒤로 갑시다. 이건 앞 슬라이드에 있는 거,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다시 가지고 온 거고요. 무한대일 때 아까 뭐 어떻게 된다 했어요? 델타 PN에 무한대까지 가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무한대 넣으면 되잖아요. 무한대 넣어서 얘가 0이어야 돼요. 근데 딱 봐도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A1은 뭐가 되건 둘이 붙으면 0이에요. 문제는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0 더하기 0이 0이니까.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뭘 곱해야만 0이 되겠어요. 그러면 A1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잡았습니다. 상수 하나 날렸고, 두 번째 x 이퀄 xn인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x 프라임 0일 때죠. 그래서 이번에는 낙서한 거 좀 지우고요. 얘는 이제 없어졌죠. 여기다가 0을 주고 대입하면 여기 0이니까 요게 0이라는 거는 x 자리에 xn 넣은 그 값이죠. 그래서 그때 경계 조건 값 구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요 좌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뭐 엑스포넨셜의 영승이니까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우변은 A2밖에 안 남고요. 이쪽은 아까 앞에서 구한 경계 조건 앞 슬라이드에 얘죠. 델타 Pn 위치 x 이퀄 xn 그게 x 프라임이 0일 때잖아요.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Pn 닷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A1, A2 다 구했어요. A1, A2 대입하고 다시 델타 Pn을 x 프라임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나옵니다. x 프라임, x 프라임. 네, 프라임이 0보다 클 때. 네, 다 됐죠. 이렇게 찾아서 델타 Pn x 프라임 찾았는데 이걸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걸 찾은 거죠. 델타 Pn x 프라임을 찾은 겁니다. 즉, 이 공필층 기준으로 우측편에 홀의 농도가 얼마나 델타 변했는지 델타 Pn을 x 프라임에 대해서 썼는데 뭐 사실은 이걸 뭐 델타 Pn을 x에 대해 찾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죠. 다만 이 새로운 뉴 코올디네이트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요.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쭉 가는 이 운동이나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넘어와서 얘가 쭉 가는 운동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다만 내가 X라고 하는 이 한 방향의 이 축을 쓰면요. 수학적으로 여기는 타모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저자가 야 됐어. 어차피 한쪽만 알면 반대편은 대칭이니까 여기 공필중 엣지는 무조건 0으로 잡을 거야. 그리고 전자가 이동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무조건 그 축의 양의 방향이라 잡을 거야. 그 마인드를 들고요. 그 생각을 들고 이렇게 축 두 개를 각각의 Q&R 영역에 도입해 버립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여기 홀 들어와서 갑니다 하는 그거 해서 이 위에 있는 2차 편미방 풀어서 일반에 쓰고 경계 조건 두 개 써가지고 개수 찾고 했던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를 굳이 또 여기 어떻게 할 건데요? 또 할 거예요? 그러지 마. 그냥 방금 한 거 똑같잖아. 델타 그대로 P 대신 N 대신 P, 프라임 대신 2 프라임, P 대신 N 대신 P, 병행, 전압, 그 프라임 대신 2 프라임, LP 대신 LN. 동일하게 양의 영역. 이렇게 하면 similarly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까지 해서 찾은 게 뭔지를 보세요. 델타 PN, 델타 NP인데요. 오늘 다이오드 이퀘이션 제가 유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거라고 했죠? 델타 PN, 델타 NP 구했습니다. to obtain 얻었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쭉 가서 이 두 개 얻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한 장이면 끝나는 건데 지금 시간이 한 5분만 더 있으면 끝낼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끝내려고. 스텝 2, 스텝 3는 요 델타 MP, 델타 PN의 앞에 슬라이드에서 구한 야리꾸리하게 되게 길죠 이거. 네, 이거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가지고 미분하고 곱하고 그 다음 스텝 3는 더하고 끝. 네, 그러면 다이오드 이퀘이션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녹화된 거는 저기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